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5년 4월 11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기사를 몇 가지를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코인 시장이 미국 장과 굉장히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들도 좀 살펴보고 좀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 좋은 시황에 기존의 멤버십만으로만 운영되고 있던 카톡방을 무료로 오픈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멤버십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저는 혜택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 대비해서. 근데 요즘 또 시황이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고 그런 시황 속에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무료로 오픈했고 좀 장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그래도 무료로 유지할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서로 힘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으로 올렸던 건데 세비 신청해 주신 분이 이번에 많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갑작스러운 일정 때문에 취소가 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원이 발생해 가지고 신청 기간을 늘렸고요. 그래서 일정이 일주일씩 밀리게 되었는데 혹시나 지원을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세빛 모임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엔 잠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황 기록 챌린지라는 거를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진짜 좀 좋거든요. 일단 이 시황 기록 챌린지의 목적은 꾸준한 시황 기록이 시황 판단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늘 말씀드려왔죠. 그리고 평소 혼자 하기 힘들었던 기록의 강제성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의 시황 기록을 보면서 생각의 공유가 가능한데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 자,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인데 이 공지방에서 투자일주 챌린지 데이 1 이렇게 올리니까 그 아래 댓글로 쭉 이렇게 시황에 대한 생각들을 각자 정리를 해서 올려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게 뭐 본인은 초보자인데 괜찮겠냐, 뭐 상관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단순히 뭔가 그냥 하루하루 생각을 하고 뭐 시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투자에 대한 실력이나 감이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신청해 주셨는데 챌린지로 완전히 도전하는 분들은 또 좀 적어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은 또 좋은 챌린지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챌린지 참여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그냥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직도 텔레그램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으로 넘어가면은 트럼프 미 국세청 디파이 규정 철회, 업계 환영.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승인된 국세청 규정을 철회하는 법안을 서명했다. 이 규정은 디파이 플랫폼이 디지털 자산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규정을 철회했다라는 거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친가상자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실 기존의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짧은 불장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불장이 왔던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임하는 날에 뭔가 호재가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것들을 쏟아낼 것이다. 뭐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한 측면들이 있었는데 뭐 실제로는 이제 취임 이후에 좀 조용했죠. 조용했기 때문에 또 기대 많이 올랐다가 또 이제 하락을 많이 하는 그런 국면에 이르렀고 또 기존에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던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가상자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씩 마련되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 기대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 실질적인 정책들로 하여금 실제 이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기사는 가상자산 트럼프 리스크로 가치가 커질 것이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인 홍성옥님의 어떤 의견인데, 비트코인은 신용화폐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탄생했다. 1등 신용화폐인 달러의 신뢰도 훼손은 비트코인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는 달러 붕괴라는 비트코인의 꿈을 트럼프 대통령이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확실히 그럴 수 있는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이제 기축통화이고 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진짜 이 달러라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스캠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 옛날에 금본위제, 금 기반으로 금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을 수 있는 시절이 있었는데, 과거 금본위제를 닉슨 대통령이 폐지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뭐 현대화폐 이론이라 해서 MMT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코로나 때는 그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 가지고 기존에 찍었던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면서, 뭐 몇 배나 찍어내면서 유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데 정말 그거에 비하면은 국가의,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달러의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그럼 어떻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달러처럼 찍어내려고 한다고 해서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증하는 거는 지금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가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유하고 있잖아요. 한정된 수량에 더 발행할 수 없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송금이 가능하고, 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달러의 권위가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게, 깊게 생각해보면 더 좀 신기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홍성옥 님의, 연구원님의 분석처럼 어떤 달러의 영향력이 줄어들수록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영향력은 올라간다라는 것, 굉장히 의미 있고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 기존 관점대로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는 있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예상대로의 어떤 흐름, 스탠다드한 어떤 흐름입니다. 딱 코인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요. 토탈 3 차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차트를 놓고 보면은 저점을 갱신해 주면서 고점을 형성해 줄 거라고 저는 예전부터 예상을 해 왔는데, 현재 이 차트로 놓고 보면은 지금이 저는 굉장히 저점에 가깝다,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토탈 3 차트로 놓고 보면은 알트코인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를 놓고 봤을 때도 그 어느 때보다도 비트코인 지배력이 높은 상태여서 알트코인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찬스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시장을 볼 때 자주 참고한다는 도지 코인을 놓고 봐도 저점을 정확하게 높이면서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위험하겠죠. 하지만 저점을 꾸준히 올리면서 고점도 꾸준히 올리고 있는, 지금이 이때 바닥을 찍고 이 기간 동안 지금 보고 있는 게 주봉이니까 약 10주 정도 후에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랑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뭐 10주 후라고 하면은 뭐 2달, 3달 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러긴 좀 쉽지 않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긍정 뷰고, 되게 13년 말부터 24년 초반에 나왔던 상승과 하락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비슷한 패턴이 한 번 더 반복되면서 이번
이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건 이제 S&P 500 지수 차트인데, 현재 이제 비트코인이 뭐 아무리 뭐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뭐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가고 또 비트코인 트럼프 대통령도 비트코인 밀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기존에 이제 코로나 때 당시도 그렇고 이 S&P 500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할 때 비트코인이 더 폭락하면 더 폭락했지 더 잘 버텨준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S&P 500 차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분홍 색깔 상단 상승하는 이 채널의 가장 밑부분, 가장 하단 부분에 맞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근 이 차트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차트의 시작은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점을 찍은 시점부터 그러니까 2009년 3월에서부터 2025년도 4월까지 이은 나름 긴 역사의 차트이고 대략 16년, 17년짜리 차트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 차트라는 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세라던가 지지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이 상승 트렌드의 하단 그리고 이 상승 트렌드의 상단들을 연결을 했을 때 이 상승 트렌드대로 계속 벗어나지 않고 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레인지 트레이딩의 굉장히 재밌고 좋은 부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락도 어디까지 할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락 트렌드도 여기는 이제 벗어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차트에서 언더슈팅이라고 보는 거고 뭐 사람마다 이제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이걸 언더슈팅으로 해석을 했고 하단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또 일곱 번째니까 사실 이 트렌드 라인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그 트렌드 라인인데 요 부분에 지금 요 부분에 맞닿아 있으니까 저는 이 미국 증시도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저점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만약에 강하게 깨는 하락이 나와준다.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 더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증시도 그렇고 이 코인 시장도 그렇고 진짜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역사적으로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는 하락이 나올 때는 이런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하락이 얼마나 공포스럽냐면요. 하락 트렌드 라인에서 벗어날 때부터 하락 저점을 찍는 데까지 대략 722일, 약 2년 정도가 걸렸고 2년 동안 이 하단 트렌드를 벗어나면서부터 47%가 하락을 합니다. 자, 이때가 닷컴 버블 붕괴 당시인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008 금융 위기 때도 하락 트렌드 라인을 완전히 벗어나 주면서 쭉 하락을 해 주는데 벗어나면서부터 또 50% 정도 하락을 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을 해 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을 만들어 줬는데 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는 하락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면은 진짜 이때 보였던 정말 투자 시장의 암흑기, 진짜 주식 시장의 암흑기 같았던 이런 시절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트렌드 라인을 완벽하게 벗어나게 되면은 저는 코인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어 상방에 베팅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초장기 투자자로서 뭐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을 놓고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2008 금융 위기 당시에도 하락 트렌드 라인에서부터 1년 동안 하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지점까지 다시 회복하는 데까지 약 3 년, 2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2년 반. 네, 2년 반. 근데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투자 시장에서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고점 회복까지 걸린 시간은 약 2,500일이니까 거의 한 7년 정도 걸렸네요. 이런 하락을 맞아서는 사실 자산 증식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런 건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보고 계신 그 종목은 애플 주식인데 애플도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죠. 근데 지금 이 애플 차트도 지금 이 그린 차트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높은 차트거든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인데 이 다섯 번째를 깨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단에서도 여러 번 터치를 해줬다가 요 상승 트렌드 라인에서 고평가 영역까지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지를 못했으니까 이 애플이라는 어떤 그 회사의 그 성장세가 과거 10년 전보다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겠지만 상승 트렌드 라인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거는 부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진짜 알트코인 이번 뭐 사이클 마지막을 잡겠다고 지금 알트코인에 많이 투자한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알트코인의 하락은 정말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투자가 무서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로 좀 영상을 마무리를 해보자면은요.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의 폭은 풀이라던가 다른 이제 기타 미국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적은 상황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에서 25%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이 애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약 20~3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쩌면 이 주식들보다도 더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라는 것이고, 예, 그런 측면에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더 강력한 자산이 될 가능성도 열어놔야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1.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시황. 이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저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특히 기존에 이 경제 위기가 온다 하면서도 경제 위기라고 와도 사실상 주가 회복은 빠르게 됐었기 때문에 무조건 뭐 경제 위기가 온다에 베팅하고 거기에 이제 뭔가 큰 돈을 베팅하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고, 왜냐면은 그런 이제 대공황 같은 이벤트가 진짜 몇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일인데 그거를 이제 예측하면서 맞춘다? 물론 이제 어쩌다 한번 맞을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맞을 수 있지만 그건 진짜 어쩌다 한번 맞은 거지 맞추려고 맞췄다기보다도 어쩌다가 그냥 한번 맞았다고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제 뭐 완벽하게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맞출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보고 그거에 맞게 본인이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것이고. 3. 벨트를 지금 사기 좋은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최악의 어떤 상황, 최악의 어떤 리스크, 최악의 시황이 펼쳐졌을 때 그 알트코인의 하락폭은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손절 라인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정말 소액으로만 산다던가, 세 번째로는 시장이 아예 반등을 하는 걸 보고 그 다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세 번째 전략을 택할 생각이고요. 지금 분할 매수에 대한 확신이 제가 부족해서 조금 더 이 시장 자체가 반등하는 걸 보고 아니면은 관세 문제라던가 불확실성이 좀 더 해소가 된 이후에 시장 전체가 반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스스로 확신이 들 때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차트와 기사들을 읽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댓글은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여유 되시면은 달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